어느 날 밤, 서울 외곽의 조용한 마을에 사는 한 여학생인 지은이는 학교 공부와 학원 수업을 마치고 늦게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시골 마을이었기에 동네는 어두웠고 가로등에 희미한 불빛만이 길거리를 비췄다. 마을 입구에 있는 오래된 다리를 건너야만 집에 갈 수 있었는데 그 다리에는 오랫동안 미스터리한 소문이 돌고 있었다. 소문에 따르면 몇 년 전 그 다리에서 한 젊은 여자가 실종되었다고 한다. 그녀는 마을의 전설처럼 미스터리한 인물로 남았다. 밤이면 그녀의 울음소리가 다리 아래에서 들린다는 괴담이 있었고 많은 주민들이 그 이후로 그 다리를 우회해가곤 했다. 하지만 지은이는 꾸준히 다리를 지나다니며 정말 기이할 정도로 몇 번이나 무사히 집에 돌아갈 수 있었다. 그날 역시 지은이는 별다른 걱정 없이 그 다리를 건너고 있었다. 그런데 중간쯤 왔을 때 갑자기 짙은 안개가 피어오르더니 그녀의 시야를 가렸다. 지은이는 순간적으로 멈춰섰다. 그때 멀지 않은 곳에서 묘한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처럼 들렸다. 지은이는 긴장한 채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가슴이 쿵쾅거리며 불안감이 밀려들었다. 발걸음을 재촉하려던 순간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다. 도와줘. 지은이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안개 속으로 한없이 이어진 다리만이 눈앞에 펼쳐져 있을 뿐이었다. 지은이는 자기 착각이라 생각하고 숨을 다독였다. 그러나 마음을 가다듬기도 전에 이번엔 더 또렷한 소리로 도와줘 라고 반복하는 목소리가 거듭 들려왔다. 이번에는 다리 아래에서 나는 듯한 소리였다. 머리카락이 곤두섰지만 지은이는 궁금증을 이기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다리의 난간 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다리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안개 속 어둠 사이로 희미한 윤곽이 보였다. 그것은 사람의 형상이었고 다리 밑에 서 있었다. 그녀는 눈을 의심하며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 순간 그 형상이 갑자기 지은이 쪽으로 고개를 확 돌리며 붉은 눈동자를 번뜩였다. 지은이는 겁에 질려 다리를 뒤로 물러났다. 이해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몸이 얼어붙은 듯했다. 그 형상이 도와줘 라고 다시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간청하는 목소리라기보다는 비웃음 섞인 소리로 변해 있었다. 지은이는 있는 힘을 다해 그 장소에서 도망치기 시작했다. 다리를 다 건너 집에 도착할 때까지 몇 번씩이나 뒤를 돌아보았지만 끝내 아무것도 따라오는 것은 없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황급히 문을 잠그고 숨을 고르며 머릿속에서 그 일을 지우려 했다. 그날 밤 지은이는 잠이 들지 못한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다리에 있는 그 형상에 대한 기억이 계속 맴돌아 불안감을 더했다. 그때 창밖에서 차가운 바람소리가 들리더니 창문이 흔들리는 소리가 났다. 지은이는 긴장하며 침대에서 일어나 창으로 다가갔다. 그 순간 창밖 어두운 밤길에 그 형상이 서 있었다. 붉은 눈동자는 창문 너머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지은이는 두려움에 질려 비명을 지르려 했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형상은 여전히 도와줘 라고 중얼거리며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 후로 지은이는 그 형상을 본 기억 때문에 외출을 꺼리게 되었다. 다행히 더 이상 그 형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가끔 밤마다 창문 밖에서 들리던 부드러운 목소리와 붉은 눈동자를 잊지 못했다. 그 소리는 여전히 그녀의 귓가에 맴돌았다. 도와줘.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나는 일상적인 인터넷 서핑을 하던 중 한국의 유명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흥미로운 공포 이야기를 발견했다. 제목은 신비로운 산속의 집이었다. 호기심이 발동한 나는 주저없이 글을 읽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는 한 젊은 커플 민준과 서연이 그 주인공이었다. 둘은 도시 생활에 지쳐 주말을 이용해 외딴 산속의 작은 펜션에서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 그 펜션은 인터넷에서 발견한 곳으로 사진은 아주 멋졌지만 다소 외진 위치에 있어 보였다. 도착하기까지 약간의 거리가 있었지만 도시에 질린 둘은 이런 고요한 장소를 한 번쯤 경험해보고 싶었다. 펜션 주인은 나긋나긋한 중년의 여성이었다. 그녀는 환한 미소로 커플을 맞이했고 이들에게 펜션 곳곳을 안내했다. 펜션은 온라인 사진 그대로 아름다웠고 주변은 울창한 숲이 둘러싸고 있어 매우 고요했다. 민준과 서연은 이런 환경에 금세 매료되었다. 밤이 되자 둘은 펜션의 거실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때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바람에 나뭇가지가 부딪히는 소리라 생각했으나 소리는 점점 격해지더니 누군가의 낮은 탄식 소리처럼 들리기 시작했다. 둘은 무의식적으로 서로의 눈을 마주쳤다. 서연은 긴장을 풀기 위해 웃으며 아마도 바람이겠지. 이 산속에서는 그런 일이 흔하다고 하더라고 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는 그 소리가 예사롭지 않다고 느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창문 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창밖을 내다보았지만 어두운 숲 너머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이들은 잠시 침묵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는 듯했다. 그리고 문득 그 탄식 소리가 사람 목소리처럼 분명해졌다. 서연은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민준의 팔을 잡았다. 이상해, 무섭다. 그녀가 속삭였다. 민준 또한 겁이 났지만 용기를 내어 문 쪽으로 다가갔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을 때 그들은 그들 앞에 서 있는 젊은 여성을 발견했다. 그녀는 비에 흠뻑 젖은 상태로 겁에 질린 얼굴이었다. 민준과 서연은 깜짝 놀랐지만 그녀를 안으로 들였다. 여자의 이름은 수진이라고 했다. 그녀는 산 중턱에서 길을 잃었고 우연히 펜션의 불빛을 보고 도움을 청하러 왔다고 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일리가 있었다.
민준과 서연은 그녀에게 따뜻한 차를 내어 주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았다. 수지는 떠는 목소리로 그녀가 숲에서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오후에 산책을 나갔다가 어떤 낡은 오두막을 발견했는데 그 안에서 끔찍한 냄새가 났다고 했다. 호기심에 가까이 갔을 때 그녀는 누군가의 낮은 웃음소리를 듣고 재빨리 그곳을 떠나려 했지만 길을 잃고 말았다고 했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민준과 서연은 그녀의 비참한 상태에 불안함을 느꼈다. 그들이 수진을 위해 방을 준비하고 있을 때 갑자기 펜션의 불이 꺼졌다. 완전한 어둠이 내리자 세 사람은 굳어버리고 말았다. 핸드폰의 미약한 빛에 의존하여 다시 불을 켜려고 했지만 그 순간 다시 그 탄식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엔 훨씬 더 가까이 바로 문 앞에서 나는 소리였다. 이들은 공포에 질려 서둘러 문을 잠갔다. 그리고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다. 밖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그들은 그 어둠 속에서 무언가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다. 불안감에 빠른 심장박동 소리만이 가득한 밤이었다. 그러던 중 또다시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이번에는 차분하고 명료한 소리였다. 민준이 용기를 내어 다시 문을 열었을 때 그 앞에 서 있는 것은 낮에 만났던 펜션 주인이었다. 그녀는 그들을 보면서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모두 괜찮으신가요? 그녀는 부드럽게 물었다. 그녀는 긴급 정전이 종종 일어난다고 크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주인의 등장에 안도하긴 했지만 세 사람은 내내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 밤 이후로도 이상한 일들은 계속되었다. 무언가가 벽을 긁는 소리, 복도에서 들리는 발걸음 소리, 그리고 펜션 주인이 그들 뒤에서 항상 지켜보는 듯한 그 오싹한 느낌. 주말이 끝나고 민준과 서연은 간신히 펜션을 떠날 수 있었다. 그들이 다시 도시에 돌아왔을 때 그들은 펜션 주인을 마지막으로 돌아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전날과 같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다. 두 사람은 이 모든 것이 그저 산속에서의 기이한 경험이었기를 바랐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평소대로 돌아갔다. 하지만 가끔씩 깊은 밤중에 이상한 꿈에서 깨어날 때면 그들은 펜션 주인의 미소를 떠올렸다. 그리고 그곳 어딘가에서 여전히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느꼈다. 세 번째 이야기. 이 이야기는 서울 외곽의 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은 1990년대 초반에 지어진 곳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한 곳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 부부가 그곳에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집값이 저렴하다는 이유가 가장 컸습니다. 부부는 처음엔 이곳이 낯설었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게 되었고 아파트 자체도 나름 매력이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사 가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은 늦은 시간까지 회사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10층에 멈추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아무도 타는 사람이 없었죠. 그는 잠시 의아해했으나 단순한 오작동이라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반복되었죠. 어느 날은 아내가 들어오는 길에 엘리베이터가 5층에 멈췄습니다.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아내는 누군가 자기를 지켜보는 기분이 들어 뒤를 돌아보곤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집에서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건이 사라졌다가 엉뚱한 곳에서 발견되거나 불이 꺼져 있는데도 TV가 혼자 켜져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냉장고 안에 음식이 상해버리거나 밤중에 거실에서 발소리가 나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부부는 서로 이런 이상한 일들을 이야기하며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에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정보를 찾던 중 이 아파트 단지에 대한 무서운 소문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오래전 이곳에서 한 가정이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가정은 당시 심각한 가정 불화가 있었고 어느 날 가족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됐지만 수사는 난항을 겪었고 결국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자 부부는 더욱 무서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기로 결심했죠. 그 후로 며칠 동안 짐을 싸고 떠나려던 날 부부는 마지막 물건을 챙기기 위해 아파트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날따라 아파트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누군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는 느낌과 함께 집안 곳곳에선 낮게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문득 깨어난 부부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부부는 급히 짐을 정리하고 아파트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 아파트를 떠나고 난 뒤로는 이상하게도 다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치 그곳에 있던 무언가가 부부를 놓아준 것처럼요. 부부는 그 후로도 그 아파트 단지를 가끔 이야기하지만 두 번 다시 그곳에는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그 아파트 단지는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어 완전히 철거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벌어진 일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부부는 지금도 그때의 일을 떠올리며 가끔씩 그날 밤의 이상한 꿈속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보곤 합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괴롭혔는지, 그리고 무엇이 그렇게 꿈속에서 그들을 응시하고 있었는지 말입니다.